야구 팬들이 분통을 터뜨릴 정도로 어설픈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티빙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중계를 시작하자마자 난리가 났는데요. 이렇게 야구계에 뜨거운 관심을 받은 플랫폼이 있었나 싶습니다. 팬들에게 티빙의 이름을 각인시켰던 이슈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선수 이름을 잘못 표기하는 건 분명 치명적인 실수이지만 이들이 처음 하는 일이기에 있을 수도 있었던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이라이트에서의 초보적인 컷 편집과 자막 실수도 예측 가능한 범주 안에는 있었던 비극이죠. 물론 이걸 잘했다고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거대 자본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CJ ENM의 자회사가 시청자의 데크를 통해 제작 가이드라인을 안내받을 정도로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건 비판받는 게 당연합니다. 더 큰 문제는 기술적인 미숙함이 아니라 야구 자체를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야구 규정은 정말 어렵습니다. 보크, 안전 진루권, 누이 공과, 세이브 조건 등의 규칙은 야구를 몇 년 봐도 잘 모를 수 있죠. 그런데 티빙이 한 실수는 이것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2루에서의 세이브. 티빙은 야구 최초로 2루에서 세이브를 기록하는 상황을 만들었고 이대로라면 시즌 100 세이브를 달성하는 선수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선수가 투수는 아닐 것 같네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건 음성을 자막으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으로 작업하다 생긴 오류 같고 검수하는 분도 놓친 것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는 희생 플라이를 희생 플레이라고 표기한 게 있었죠. 정말 관대하게 생각하면 여기까지도 시간이 없어 여러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생길 수 있는,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일어날 수는 있는 실수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22번 타자. 이런 말을 야구에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앞의 경우처럼 단순히 음성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부터는 프로그램 담당자와 그 팀이 야구를 아예 모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메인 스폰서 이름을 불러 처리하는 폐기를 목격한 뒤로는 그들이 이 방송 산업의 구조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무시한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건 단순히 티빙만의 타격이 아니라 야구팬 유익과 유지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티빙이 이렇게 야구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건 뉴미디어 중계권 체결 덕분입니다. 2024년부터 26년까지 티빙은 KBO 유무선 중계권 사업을 1,350억 원에 계약했죠. 이전에 동일한 계약이 5년간 1,100억 원이었던 걸 생각하면 이번 계약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지난 계약은 연평균 220억 원이었고 이번 계약은 연평균 450억 원으로 2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티빙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중계권을 얻으려 했을까요? 이건 티빙에 앞서 스포츠 중계권을 샀던 미디어와 OTT 산업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OTT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각 플랫폼들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OTT 서비스를 2개 이상 구독하는 이용자도 있지만 각 플랫폼은 서로 대체제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다시 말해 특정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독점 콘텐츠를 통해 구독해야 할 이유를 제시해야 하죠. 그런데 최근엔 플랫폼들이 높은 제작비 문제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제작비는 높아졌지만 기대만큼의 성과가 있지 않았고 그래서 제작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죠. 스포츠는 충성도 높은 고정적인 팬층이 있고 제작 인력을 꾸리는 것도 드라마 등과 비교해 용이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중계권만 계약하고 나면 배우 등을 캐스팅하는데 추가 비용도 필요하지 않죠. 그러면서도 매번 다른 경기가 펼쳐집니다. 한 채널에서 144경기를 중계한다는 건 144부작 드라마가 방영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건데요. OTT 산업 동향을 보면 넷플릭스는 WWE, 애플TV는 메이저리그 사커, 쿠팡플레이는 K리그를 비롯해 분데스리가, 라리가, 리그왕 등의 해외 축구와 아시안컵까지 중계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구독자 확보는 플랫폼 내 다른 프로그램의 성과를 높여 채널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스필오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우선 티빙 앱에서 야구를 본 시청자는 티빙의 다른 콘텐츠에 접근하기 쉬워지고 덕분에 그 채널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리드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의 콘텐츠를 자연스럽게 광고해 유입을 유도할 수도 있죠. 미국의 신생 방송사 폭스가 NFL을 중계하면서 영향력을 확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폭스는 중계 자체의 광고 수익만으로는 4년 동안 6억 달러의 적자를 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채널 전체의 홍보 효과로 봤을 때는 이익이었고 당시 중계권이 비싸다고 생각했던 다른 방송국들도 이를 인정했다고 하죠. 덕분에 이후 NFL 시청자 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중계권의 가격은 점점 더 올랐다고 합니다. 티빙도 이렇게 콘텐츠의 부가 효과까지 기대하면서 야구 중계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했을 겁니다. 하지만 냉정히 지금의 티빙은 그렇게 긍정적인 미래를 약속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료에서 유료로의 변화는 사용자의 저항이 필연적이고 그래서 평균 이상의 중계를 보였더라도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네이버에서 제공하던 수준으로 매끄럽게 진행했다면 같은 걸 왜 돈 주고 봐야 해? 라는 비판이 처음엔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티빙은 첫발부터 완전히 잘못 내디뎠습니다. 수년간의 노하우가 있는 콘텐츠는 만드는 것도 어렵고 그에 익숙한 시청자의 눈을 만족시키는 건 더 어렵기에 티빙은 수많은 산을 넘어야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결과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은 생각보다 빠르게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시간과 돈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고 야구 중계 분야엔 수십 년간 쌓인 훌륭한 레퍼런스가 많죠. 이를 가이드 삼아 꾸준히 만든다면 평균적인 수준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티빙의 애티튜드입니다. 야구와 방송 시스템을 잘 모른다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넘어가려 했지만 야구 자체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중계를 더 비관적으로 보게 합니다. 최근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이들이 야구와 야구팬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우선 티빙은 슈퍼매치 프리뷰쇼를 통해 신선한 콘텐츠를 만들 야심을 보였는데요. 메이저리그 등에서도 시도되고 있다고 하니 그걸 레퍼런스로 삼는 건 해볼 만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걸 기획하는 과정에서 구단 및 선수단과의 소통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현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미디어 출입 금지 구역인 라커룸에도 출입하려 했었죠. 제작과 열정에 열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업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룰을 무시하고 선을 넘은 겁니다. 가장 충격을 받은 건 공식 유튜브의 태그 논란이었습니다. 티빙은 영상 태그로 각 팀을 비하하는 단어와 야구와 관계없는 키워드까지 넣어 조회수를 높이려 했는데요. 이건 일을 잘하고 못하는 문제를 넘어 야구와 야구팬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더 씁쓸했습니다. 기술은 발전할 수 있지만 이런 태도와 가치관을 바꾸는 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로 구독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돈을 주고 싶지도 않죠.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이들을 존중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티빙이 계약 기간 동안 중계를 통해 큰 성과를 만들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이번 3년의 성과가 다음 중계권에도 영향을 끼치고 야구 산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테니까요. 티빙은 최근 CJ 올리브 네트워크와의 계약 파기 등을 통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가진 권리 내에서 송출만 잘해도 방송사 폭스처럼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 기본만 충실히 잘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티빙은 중계권을 획득했을 뿐 야구 산업의 규칙을 바꾸고 팬을 모독할 권리를 산 것이 아니다.